스타트업을 막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곧 첫 투자 유치라는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때 내리는 아주 작은 결정 하나가 말 그대로 여러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정말 아주 쉽게 망하게 만드는 방법,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시장을 잘못 파악해서? 바로 이겁니다. 베스팅 스케줄 없는 창업자들. 아니 이게 뭐 대수냐 싶으시죠? 근데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지 않는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요. 나중에는 회사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초기 지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베스팅 스케줄처럼 정말 그 초기에 내리는 지분 관련 결정들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은 대체 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한 지분 계약서를 막 들여다보기 전에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죠. 모든 스타트업이 정말로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흔히들 투자 유치를 무슨 성공의 필수 공식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단계를 밟기 전에 우리한테 지금 당장 정말 이 돈이 필요한가?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섰다면 이제 창업자의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특히 초기 투자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SAFE라는 건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이프,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미래 지분에 대한 단순 계약이에요. 중요한 건 이건 빚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계약인 거죠. 반면에 우리가 또 들어본 전환사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부채, 그러니까 빌리는 돈입니다. 이게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빚이 아닌 이 계약 방식인 세이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세이프 계약서에 들어가는 핵심 용어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 용어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가치 상한, 영어로는 valuation cap이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투자금이 지분으로 바뀔 때 우리 회사 가치를 최대 얼마까지로 쳐줄 건지에 대한 상한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인율. 말 그대로 다음 투자 라운드 때 주당 가격이 정해지면 우리 세이프 투자자한테는 좀 싸게 할인해서 주식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의 차이인데요. 먼저 프리머니 방식은요, 세이프로 받은 투자금을 싹 제외한 상태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이프 투자를 여러 명한테 계속 받잖아요? 그럼 창업자의 내 지분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희석될지 이걸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반면에 포스트머니 방식은 어떠냐? 이건 모든 세이프 투자금을 전부 포함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명확성. 처음부터 투자자가 대략 얼마의 지분을 가져가게 될지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직 좀 헷갈리시죠? 괜찮습니다. 자, 이 두 방식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는지 제가 아주 간단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100억 원의 기업 가치 상한으로 10억 원을 투자받는 상황입니다. 자, 프리머니 방식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투자자가 내가 100억 원 프리머니 캡으로 10억 원을 투자하면 그래서 내 지분이 최종적으로 몇 %가 되는 거지?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뒤에 또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면 내 지분율이 계속 바뀌거든요. 말 그대로 깜깜이 투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불확실성이 프리머니 방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머니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자가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100억 원 포스트머니 캡으로 10억 원을 투자하면 내 지분은? 그럼 계산이 딱 떨어져요. 전체 100억 원 가치 중에 내가 10억 원을 넣었으니까 나는 10%를 소유하게 된다. 거의 정확하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명확성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세이프가 포스트머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 표준이 된 겁니다.
물론 세이프 계약서가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옵션, 그러니까 부속 합의서 같은 게 따라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MF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저도 그 조건으로 맞춰주세요 하는 일종의 최애국 대우 조항이에요. 그리고 비례 참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다음 투자 라운드 때 제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게 제가 먼저 추가로 투자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멀리서 숲을 볼 차례입니다. 창업자로서 우리는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여기 정말 중요한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이프는요, 어디까지나 나중에 정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투자 라운드로 가기 위한 임시 다리일 뿐이에요. 이걸 장기적인 자금 조달 전략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이프만 계속 발행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복잡한 용어들, 계약들, 이건 전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업자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래서 이게 내 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하는 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투자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요.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돈이 얼마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 유치의 진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